배운 분이니까 되는 거고 안 배운 분은 이걸 지금 곰팡이 이거 막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예. 곰팡이 때문에 싸게 산 건데 그죠? 네, 맞아요. 여러분도 항상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수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크TV 송사무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귀감이 되고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편의점 경영주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건물주, 사업주로 거듭나신 라라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편의점 경영주로 일을 했었고 이제 행크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과 부동산을 배우면서 활동하고 있는 라라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라꼬님께서 걸어왔던 과정, 어떻게 인생을 바꿔왔는지 오늘 좋은 포인트 많이 있으니까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년차 편의점 경영주. 편의점을 총 몇 년 경영하셨던 건가요? 총 6년 경영했었고 네네. 점포는 한 3개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6년 동안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 날을 많이 샜고 점포에서도 되게 몸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을 또 많이 받으셨네요. 매출 신장 우수 사례, 그 다음에 편의점 자문위원, 우수 점포, 우수 경영주, 경영 마스터즈, 슬로건 대회 우수상에서 편의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지를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6년을 했지만 편의점에 24시간을 올인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운 좋게도 좋은 기회가 많이 와가지고 감사한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만큼 잘해야 우수 점포가 되는 건가요? 사진에도 보다시피 사실 군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오면 이 칼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원하는 경영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점포랑 그렇지 않은 점포랑은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빈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3개나 운영하면서 한계에 부딪힌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본사 임차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가 점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수익 배분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자가 점포랑 임차 점포랑 차이점은 뭘까요? 자가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배분율이 80% 정도에서 본사가 가져가는 게 한 20% 정도거든요. 근데 본사 임차 점포 같은 경우는 45%를 저희가 가져가고 본사가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이제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5%마저도 무너지고 40%로 내려앉고 각종 지원금이나 이제 경영주에 대한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6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 편의점을 시작할 때 5년 정도는 미친 듯이 해보고 5년 후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때 결정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년을 해본 다음에 4년 뒤에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니까 제대로 잘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자가점포를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도 많이 했는데 뭔가 방법이 잘못됐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과감히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나가야지 내가 50이 됐을 때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 그때는 더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이때가 몇 년이었어요? 2021년이요. 얼마 안 됐네요, 그죠? 그러면 궁금한 게 점포를 3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때 월 수입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떼고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제가 처음 받은 정산금이 알바비 포함해서 400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매출 신장을 일으켜가지고 정산금이 한 800에서 900 정도까지 이제 그럼 매출을 거의 2배, 처음에 딱 인수받았을 때는 저 정도였지만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로 만드신 거네요. 네네. 그죠? 보통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네네. 또 편의점을 선택할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좋았던 것보단 한계를 더 많이 느끼셨나 봐요. 자가 점포를 결국엔 찾지 못해가지고 한계가 확실하게 느껴졌었고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그 안에서 되게 노력을 열심히 했었고 이제 나오는 순간 되게 후회가 없었던 게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일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 부분은 나오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편의점이거든요. 편의점 경영주보다 뭐 이게 직원이 더 돈을 더 번다 뭐 이거 그런 기사도 좀 나오고 사람 구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지방 내려갔더니 이제는 외국인이 정말 응대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무자를 구하는 게 보통 편의점을 운영하면은 제가 이제 근무를 8시간 한다는 조건 하에 총 5명에서 6명까지는 필요하거든요. 주말 근무자까지 포함하면은 2개 점포를 하면 12명을 상시 대기시켜야
되는 부분이었고 사람을 많이 쓰- 추가적으로 펑크가 나면은 또 대타가 있어야 됐고 그 부분은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가 어떤 점포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 점포를 운영할 때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구하는데 스트레스, 그다음에 사람을 또 유지하는 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 그 점포가 1년, 2년, 3년 운영해 갈수록 경영주의 스트레스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근데 혼자서 24시간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편의점 그런 부분이 또 가장 취약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또 생각을 바꾸게 되셨어요? 그만두기 전에도 이제 부동산 쪽이나 주식 좀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제 사무장님의 부자가 되려면 생각부터 바꿔라 이 영상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어떤 멘트였냐면 기술자가 아닌 기획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너무 기술자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머리를 깨우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무장님이 이렇게 기획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다양하게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닮고 싶었어요. 아, 이 마인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은퇴하고 아니면 내가 이 점포를 차렸을 때 점주가 편의점을 운영하더라도 사장님이 거기에 노동을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인력을 세팅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그거는 사업가인 거다. 그 영상을 보셨던 겁니다. 솔직히 행크TV 영상을 보면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거든요. 아, 이게 다 사기야.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의심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갖는 분들 나뉘는데 라라코님은 처음부터 긍정이었나요? 영상 봤을 때? 솔직히. 사무장님의 수업을 먼저 들은 상태여가지고 아, 진짜요? 무슨 수업 들었어요? 경매 라이트 패키지 아, 패키지.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경매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크에 가입을 하고 경험담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간접 경험을 조금 읽어보는데 행크에서는 되게 사업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쉬워지는가 생각해봤더니 이제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꾸준히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글들을 보니까 나만 이거 뒤처진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아, 처음엔 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가장 놀라웠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 실행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역시 결국에는 해내는 사람만이 이렇게 결과를 말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 엄청 많이 들으셨네요. 아, 사실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네네. 오프라인 수업에는 좀 참여하기 힘들었고 일단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첫 스터디를 한 게 상가 임장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약간 상가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편의점을 네. 또 이렇게 자가로 또 찾아보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 못 찾았고 이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상임실을 제일 처음 들었는데 레노 선생님이 너무 진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또 모습에 반해가지고 행크에 계속 들어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공부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온라인으로는 배속이 조금 더 지원이 되니까 반복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책 읽고 그다음에 수업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이제 또 해보고 싶으니까 사례들을 조금 더 찾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편의점에만 계시다가 상가에 도전하셨는데 편의점이 아닌 그냥 일반 상가에 도전하셨네요. 경매 물건 임장하러 갔다가 발견하신 상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기대했던 것보다 좀 별로였고 네. 상임사 할 때도 선생님이 꼭 너무 경매만 치중하지 말고 일반 금매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사를 하는데 이제 마침 약간 저평가된 상가를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기존에 학원하고 사무실이 임차가 돼 있었습니다. 아, 학원 플러스 사무실이요? 네네. 그러면 이게 평수가 그래도 조금 있었겠는데요? 80평 조금 안 됐던 것 아, 같아요. 80평이요? 네네. 평수 괜찮네요. 네. 이게 일반 매매로 나와 있었나요? 네네, 일반 매매로. 3억 2,570만 원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전 임대인께서 개인으로 10년 동안 유지하시고 예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니 빨리 팔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심리를 조금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입하고 나서 시세에 맞게끔 올리신 거죠? 네. 예, 4천에 230만 원. 업종은 바뀌었나요?
업종은 그냥 학원이 한 번 변동이 됐고 나머지 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4,230만 원이면 현재 매매 시세도 많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매수할 때보다는 한 1억 이상. 그렇죠. 처음부터 1억 이상 싸게 사신 거죠. 네네. 공부한 지 얼마 만에 지금 거둔 성과인가요? 대략 한 6개월 정도. 네. 아, 6개월이요? 네. 오, 속선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거의 연체 없이 잘 들어오지 않나요? 네네. 한 번도 연체 없고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연체 없이 주거용보다 더 신경 쓸 것도 없이 뭐 어디 고장났다고 전화도 안 오잖아요. 그죠? 네. 예, 관리사무소 다 가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230만 원을 딱 받았잖아요. 편의점에서 일해서 받은 돈하고 완전 기분 다르지 않나요? 네, 어때요? 맞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사실 편의점이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네.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한 번 세팅해 놓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편의점에 들어오는 돈하고 아까 400만 원하고 여기서 이제 물론 2억 1,500만 원의 이자를 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남은 순수익하고는 저는 비교할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불로 네. 노동을 하지 않잖아요. 네. 일하지 않아도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첫 물건이에요? 네네, 첫 물건. 첫 물건을 생각을 네. 하셨어요? 네. 오, 역시 그래도 상가가 그렇게 낯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야, 첫 물건에서 이렇게 성공 투자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고. 그래요? 예, 다음 투자를 이어가야지라고 이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네요. 지금 다른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달리 칼같이 각이 맞춰져 있는데, 각이? 과자 각이 맞춰져 있어. 네. 아, 이게 보통은 이게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막 갖다 놓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칼각이 잡혀 있습니다. 칼각이. 여기 지금 음료수들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냥 딱 일렬로 병렬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편의점을 그만두기 전에 이제 뭐 하고 살지 이렇게 잠깐 고민을 하다가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희망 리턴 패키지요. 네. 저는 이 홈페이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재창업 사업화라는 게 있었어요. 누구는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오픈하네 이렇게 너무 부럽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꽁돈으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폐업을 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재창업을 할 때도 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는 분들만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지만 소로스 버핏님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 카페를 하다가 망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망했기 때문에 폐업 예정인 분들한테 또 주는 패키지를 통해서 저리로 대출받아서 두 번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2천만 원 지원금 받으신 거예요? 네네. 5개월 월세는 또 따로인가요? 네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눈을 뜨니까 이제 네네. 아파트 공고문을 이제 좀 잘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사는 서구에서 이제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했을 경우에 5개월 월세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 월세가 75만 원이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375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교체는요? 네, 이것도 무상으로 정부에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야, 그냥 이건 머리로 사업한 거네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도 200만 원 지원받고 네, 이거 스마트 상점 지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도 상금 받고. 네, 이거 희망리턴 패키지 공모전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최우수 사례로 뽑히면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대박입니다. 이 지원받은 비용 말고는 순수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셨나요? 순수 투자금 600만 원 들어갔었는데 600만 원이요? 네네. 오. 근데 이제 너무 빨리 회수를 해버렸죠. 네. 600만 원 넣고 지금 100에서 네. 150만 원 이게 지금 순수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상가랑 플러스해서 순수익이 지금 더해가고 있습니다. 편의점하고 네.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도 사실은 무인 점포지만 점주가 신경을 써야만 하잖아요. 그래도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가요? 편의점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하고. 그래도 일단 근무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근무자가 건데. 없어도 되니까. 네네. 무인으로 운영을 했기 사람한테 때문에. 안 치이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걱정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것도 되게 클 것 같네요. 네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여러 가지로 한 가지만 아니라 찾아보면 자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 행크에서도 이 정부지원금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지원 사업에서 수혜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점점 사업을 확장해가는 사업가의 모습 보이는데요. 제가 PPT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음은 남편과 함께 공유 숙박 창업에
도전해서 월 300 벌기? 제가 지원 사업을 하면서 네. 아 되게 좋은 사업이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우연히 인스타에서 광주 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이렇게 교육을 보게 됩니다. 이 교육이 일주일짜리 교육이었지만 창업 입문부터 이제 성공 사례자들과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쓰는 것까지 다 구성이 돼 있었던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남편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물론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았지만 제가 하면 잔소리지만 다른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 사업을 알려주면은 좋은 모델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관광적으로 조금 눈을 띄워보자라고 해서 꾸준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빌라인가요, 이게? 네, 다가구 주택입니다. 아, 다가구 주택. 30년대. 다가구라고 하면 호수가 여러 개잖아요. 한 호수를 임차를 얻으신 거예요? 네네. 아, 그렇게 임차를 얻었는데도 공유 숙박 가능한가요? 네네. 아, 그래요? 집주인의 임대만 있으면. 지금 또 여기도 1,300만 원 지원금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임차를 얻었고 어차피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고, 그죠? 여기에는 투자금이 얼마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한 700만 원 정도. 세팅을 해서 300만 원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엄청난 사례인데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공유 숙박을 선호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공유 숙박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 성과를 잘 내고 있더라고요. 뭐 남편분이 엄청 얻고 다니시겠는데요? 아니 사실 남편은 이 집을 너무 반대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렇게 예쁜 모습이지만 그 전에는 화장실 문에 곰팡이랑 다 썩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본인이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거를 못 보더라고요. 부동산 공부를 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매입하는 거는 거의 쓰러져 가거나 허름하거나 되게 애매한 거를 사서 그걸 철거하고 새롭게 꾸미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보통의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현재의 모습만 보고 아우 심란해,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고 철거하고 다시 옷 입히는 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어쨌든 부동산 공부가 사업을 할 때도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바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죠. 바뀐 모습 상상하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항상 그 생각을 배운 분이니까 되는 거고, 안 배운 분은 아우 이걸 지금 곰팡이 이거 막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냥 곰팡이 때문에 싸게 산 건데, 그죠? 네, 맞아요. 동의가 힘든데 사실 그렇죠. 곰팡이가 있으니까 새도 안 나가니까 주인이 동의를 해준 거죠. 이거를 그냥 뭐든지 쓰세요 라고 한 거죠. 이게 공실 탈출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항상 또 수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3가지 사례를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행크에 입문하고 얼마 만에 만들어낸 결과인가요? 사실 지금 올해가 행크 가입한 지 3년째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공부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상가나 법인 쪽으로 더 공부해가지고 월세 세팅을 좀 차분하게 하고 싶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창업해가지고 내년에도 이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이제 한번 받아보셨으니까 점포를 운영하는 그런 걸 더 넘어서서 나만의 또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이스크림, 유기농인가요? 어떻게 좋은 건가요? 아, 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지금 개발한 게 있어가지고 지역이 어디 지역인가요? 광주입니다. 광주요. 네네. 오, 이런 또 지역에서 그런 부분 또 많이 밀어주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관광공사 교육을 또 참여하면서 이제 막 성수동 팝업 이해나 뭐 이렇게 식품 박람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금 3년 만에 상가도 매입하고 에어비앤비 이런 무인 점포까지 세팅해가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마음 먹으면 미래에도 이루어질 거라는 좀 확신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네. 아이스크림으로 정말 이렇게 큰 브랜드를 만든 사업을 하겠다고 꿈꾸는 것도 일반인들은 감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소르스 버피님처럼 그분을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라라꼬님 역시 정말 편의점에서 돈 왕창 벌어서 나온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또 어느 정도 한계를 느껴서 공부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모습이 또 많은 분들께 좋은 성공 사례로 남아서 계속 그 다음 후배분들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약소하지만 아직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이 브랜드화 되고 또 성장하는 모습 있으면 또 출연해서 좋은 말씀 또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크TV 출연해 보시니까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사무장님을 항상 모니터 속에서만 이렇게 뵀었는데 네네. 이제 실제로 뵈니까 네. 되게 아우라가 있으시고 화면 속에서 보이는 그 단단함이 너무 좋고 좋은 경험 이렇게 또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직접 대면하진 못하더라도 회원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면서 저분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정말 괜찮은 성장이 되었을 때는 그 과정이어도 꼭 완성은 아니더라도 회원분들께 소개해드리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라라꼬님을 진작부터 좀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스터디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크TV 회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성공하고 싶다면 꿈만 꾸지 말고 기록하고 바로 실행하라입니다. 제가 평상시 벤치마킹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노트도 따로 마련해가지고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기록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마지막엔 꼭 실행을 해야지만 본격적으로 본인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 사업도 꾸준히 한번 찾아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우리 행크TV 구독자분들께 라라꼬님께서 좀 특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라라꼬님이 신청만 하면 정부 지원금을 2천만 원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노하우를 작성한 전자책을 무료로 댓글을 또 올려주신 분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모하시면 당첨될 가능성이 정말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란을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설명 부분을 기입해 놓았고요. 그 설명 부분 보시면서 여러분들 신청서 작성하신다고 하면 라라꼬님께서 작성하신 전자책 우리 행크TV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업계획서가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가 잘 풀어놨으니까 이거 꼭 읽어보시고 좋은 성과 이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또 진솔하게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해주신 라라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